여러분 안녕하세요. 속 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성입니다. 오늘은 제이님의 요청으로 에와 에다가 이 두 개의 문법을 비교 대조해 드리려고 합니다. 원래 제이님께서 에서 에다가 이 세 개의 문법을 비교해 달라고 하셨거든요. 그런데 이미 에와 에서는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에에서 에다가 이 세 개를 비교 대조하려니까 너무 이제 복잡해서 이 화면에 다 담기도 어렵고요.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해하기도 힘드실 것 같아서 오늘은 에와 에다가를 중점적으로 비교 대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 에와 에서도 한번 열어서 보시고요. 또 에와 에다가 오늘부터 지금 집중해서 또 봐주시기 바랍니다. 우선 에와 에다가는 굉장히 비슷합니다. 에는 이제 어떤 장소를 가리킬 때 주로 사용하는 부사격 조사고요. 에다가는 그 부사격 조사에다가 다가라는 것을 덧붙여서 사용한 말입니다. 그래서 사실 비슷한 의미로 굉장히 많이 쓰여요. 장소를 가리킬 때 가방을 책상에 놓았어요. 가방을 책상에다가 놓았어요. 둘 다 사용할 수 있어요. 그건 창고에 넣어두어라. 그건 창고에다가 넣어두어라. 이렇게 장소의 뒤에 써서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는 거죠. 상자는 여기에 둘까요? 상자는 여기에다가 둘까요? 두 가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 어와 에다가는 어떤 행위에 영향을 받는 대상을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지요. 돈을 지갑에 넣어두어라. 돈을 지갑에다가 넣어두어라. 같은 말입니다. 에다가라고 쓰게 되면 좀 강조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. 그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했다. 보고받는 대상이죠. 국회가. 그 조사 결과를 국회에다가 보고하였다. 이렇게 둘 다 사용할 수 있고요. 꽃밭에 물을 주어라. 꽃밭에 물을 주는 대상이잖아요. 이럴 때 장소이기도 하지만 어떤 행위의 대상을 나타낼 때에다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 어떤 행위나 상태의 도구, 수단, 방법을 나타낼 때도 두 가지 문법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. 햇볕에 빨래를 말리니까 잘 말랐다. 햇볕에다가 빨래를 말리니까 잘 말랐다. 이 햇볕은 바로 빨래를 말리는 수단이 되는 거죠. 수단 방법이 되는 거죠. 이럴 때에다가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. 또 고기는 강한 불에 익혀야 한다. 고기는 강한 불에다가 익혀야 한다. 이 불이라는 거 역시 수단 방법입니다. 이럴 때에다가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. 또 칼에 손을 대었어요. 칼에다가 손을 대었어요. 칼은 손을 대는 어떤 도구가 되는 거죠. 이럴 때에다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 앞에 말의 다른 내용이 더해질 때, 더해짐을 나타낼 때 두 가지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. 3에 5를 더하면 8이 된다. 요럴 때에 사용할 수 있어요. 또 산에다가 5를 더하면 8이 된다. 같은 말이에요. 또 바람에 비까지 와서 이거는 바람에 비가 더해진다는 말이죠. 그럴 때 에다가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. 바람에 비까지 와서 등산하기 힘든 나쁜 날씨였다. 바람에다가 비까지 와서 등산하기 힘든 날씨였다. 이 나쁜 날씨였다. 이렇게 쓰는 거 모두 좋습니다. 또 양이는 춥다고 조끼에 코트까지 입고 나갔어. 이럴 때에다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더해진을 의미할 때에다가 모두 쓸 수 있습니다. 또 둘 이상의 사물을 나열할 때도 에다가 쓸 수 있어요. 그 식당엔 자장면에 비빔밥에 돈가스에 없는 거 없이 다 있어. 괜찮고요.
그 식당엔 자장면에다가 비빔밥에다가 돈가스에다가 없는 게 없이 다 있어. 모두 괜찮습니다. 이렇게 나열할 때에다가 모두 쓸 수 있어요. 양수는 선물로 연필에, 가방을, 장난감에 이것저것 많이 받았다. 이렇게 나열할 때 선물 받은 걸 나열한 거죠. 또 양수는 선물로 연필에다가, 가방에다가, 장난감에다가 이것저것 많이 받았다.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이건 많은 공통점이 있는 반면 또 차이점이 있는 거죠. 에라는 어는 존재하거나 위치하는 곳, 딱 있는 곳. 여기에는 에를 쓸 수 있지만 에다가는 이럴 때 쓸 수 없어요. 덕수궁은 서울시청 옆에 있다. 그럼 뭔 위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. 이럴 때 에다가 쓸 수 없습니다. 네, 얘들아, 가방에 앉지 말고 의자에 앉아라. 이것도 위치지요. 그런데 이럴 때 바닥에다가 앉지 말고 쓸 수 없어요. 또 부모님은 대전에 살고 계십니다. 이거 존재하는 장소잖아요. 이럴 때에 쓸 수 있지만 부모님은 대전에다가 살고 계십니다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. 또 에는 시간, 때를 나타낼 수 있지만 에다가는 안 되는 거죠. 매일 1시에 만나요. 아침에 운동을 하는 것보다 밤에 운동을 하는 것이 더 좋다. 그래서 1시, 아침 이렇게 시간이나 때를 나타내는 말에 에 쓸 수 있지만요. 1시에다가 아침에다가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. 또 가다, 오다 이런 이동하는 동사와 함께 쓰여서 진행 방향 또는 목적지를 나타낼 때에 쓸 수 있어요. 하지만 에다가는 안 되는 거죠. 철수는 벌써 학행에 갔는데 여기 목적지잖아요. 이럴 때 목적지를 나타낼 때에 쓸 수 있지만 학교에 바로 갔는데 이런 말 쓰지 않아요. 또 10분이면 서울에 도착합니다. 이거 목적지죠, 서울이. 이럴 때 쓰지만 서울에다가 도착하다 쓰지 않습니다. 또 저는 회사에 다닙니다. 그래서 여기도 역시 회사, 목적지, 를 나타낼 때 쓰지만 저는 회사에다가 다닙니다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. 또 원인을 나타낼 때 어떤 상황, 사태의 원인을 나타낼 때 쓰지만 에다가는 그럴 때 쓰지 못합니다. 바람에 꽃이 다 떨어졌다. 이 바람이 꽃이 떨어지는 원인이잖아요. 이럴 때 쓸 수 있어요. 하지만 바람에다가 꽃이 다 떨어졌다? 이상한 표현입니다. 또 그것은 이번 지진에 큰 피해를 입었다. 지진이 바로의 원인이 됐어요. 이럴 때에 쓰지만 지진에다가 큰 피해를 입었다? 이상한 표현입니다. 또 비에 옷이 다 젖었네. 그랬을 때 옷이 젖은 원인이죠. 그러나 비닐바가 옷이 다 젖었네. 이상한 표현이 됩니다. 또 행위, 감정, 인지 상태의 대상을 내가 뭔가 행동하는 대상 또는 깨달은 대상 이런 것을 나타낼 때 쓸 수 있어요. 저는 그 결정에 따르다, 마음에 들다, 독감에 걸리다 이렇게 그런 표현에서 쓸 수 있지만 결정에다가 따르다, 마음에다가 안 들다, 독감에다가 걸렸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. 언제나 외워둬도 되겠죠. 결정에 따르다, 마음에 들다, 또 독감에 걸리다. 이런 표현은 조금 기억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또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나타낼 때도 씁니다. 보약은 허약해진 몸에 좋다. 그러면 몸이 보약을 먹는 목적이 되는 거죠. 그럴 때에 쓸 수 있어요. 그러나 보약은 허약해진 몸에다가 특히 좋다? 이상한 표현이 되고요. 이 약은 특히 불면증에 효과가 있다. 그럼 불면증을 고치는 것이 목적인 약인 거죠. 그럴 때 불면증에 효과가 있다. 되지만 불면증에다가 효과가 있다는 이상한 표현이 됩니다. 또 이것은 어디에 쓰는 물건이에요? 이렇게 쓸 수 있어요.
그런데 요것이 맞는 표현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여기라는 의문사와 함께 쓸 때는 에다가를 쓰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다가 쓰는 물건이에요? 라고 목적, 목표를 나타내는 일반 서술문에서는 쓸 수 없지만 의문사와 함께 쓸 때 에다가가 쓰이기도 한다.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표시를 안 했어요. 그 다음에 비교 대상, 또 기준의 대상을 나타낼 때도 사용합니다. 그의 실력은 전문가에 가까웠다. 그와 전문가 실력이 비슷하다는 거죠. 전문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실력이 그 정도 된다. 이럴 때 씁니다. 하지만 이런 문장에서 에다감을 쓰게 되면 어색해져요. 또 그 아버지의 그 아들분의 아버지와 악으로 비교할 때 비슷하다는 거죠. 이럴 때도 에다가 쓰지 않습니다. 이 벽지가 아이 방에 어울릴까? 그랬을 때 이거는 아이와 쓰는 방이라는 기준을 두고 봤을 때 좋을까? 뭐 이런 의미죠. 그랬을 때 쓰지만 아이 방에 가면 어울릴까? 어색한 표현이 됩니다. 또 이는 어떤 행위나 상태의 조건, 환경, 상황을 나타낼 수 있어요. 더운 날씨에 건강히 잘 지내시는지요? 그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간에 모두들 따르겠답니다. 속담을 요렇게 속담을 말하기를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했어. 이랬을 때 어떤 조건을 나타내는 말이죠. 더운 날씨에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속단에 이런 표현 쓸 수 있지만 이럴 때에다가 쓰면 어색해진다. 또 셈을 하거나 값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단위를 나타낼 때 하루에 몇 번 있으십니까? 1,000원을 2개입니다. 기준이 되겠다. 기준된 단위, 할이라는 단위, 1,000원이라는 단위 왜 의미하는 거예요? 시험이 어려워. 열을 8번 떨어져요. 이렇게 말할 때 씁니다. 그러나 할에다가 몇 번 있으십니까? 이런 표현 쓰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. 1,000원에다가 2개입니다. 이상한 말이고요. 시험이 어려워 열에다가 8번 떨어져요. 이런 말 쓰지 않아요. 또 는 지리, 자격,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. 초호의 그 사람이 제격이야. 초호라는 역할에 자격에 그 사람이 딱 맞아 이런 뜻이죠. 지금까지 기술의 최준석, 연출의 한재희, 아나운서의 김영희였습니다. 이렇게 얘기할 때 기술이라는 그 자격, 역할을 한 사람 이런 말 흔히 사용하지요. 이럴 때 에다가를 쓰게 되면 굉장히 어색해진다. 또 의하여, 있어서, 비하여, 따라 이런 말과 함께 따라에 의하여, 의한 뭐 이런 말 쓰는 거죠.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 이번 사건은 규칙에 의하여, 뭐뭐에 의하여, 뭐뭐에 비해 이런 말들이 에는 사용이 돼요. 그러나 에다가 관한 이런 말을 쓰지 않는단 말이죠. 에다가 의하여, 에다가 뒤에 이런 말 쓰지 않아요. 그래서 의하여, 에 의한, 있어서, 에 비하여, 에 따라 이런 말들이 사용될 수 있지만 에다가는 그렇게 쓰지 않는다. 자, 정리하겠습니다. 에와 에다가는 장소, 대상, 수단 또는 더함, 나열의 의미를 쓸 때는 둘 다 사용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어떤 존재하거나 위치하는 장소, 시간, 목적이나 목표, 원인, 또 인지 대상, 또 비교나 상황, 단위 또는 진리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에다가는 쓰지 못합니다. 그래서 에가 훨씬 더 쓰임이 많다. 에다가는 이런 5가지 의미를 쓸 때만 사용할 수 있다. 헷갈리면 쓰시면 되는 거죠. 네, 좀 더 한국어를 섬세하게 쓰고 싶다면 에다가까지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 좋겠고요. 자, 오늘 설명 좀 길었죠? 이
앞에서부터 한번 다시 보시고 그 쓰임을 익혀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설명 여기까지입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림 버튼 눌러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제가 열심히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.